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107번이고요. 우리 아직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에서요, 최근 10년간 5문제 출제된 부분이고요. 행동주의 이론 행동수정 모델입니다.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설명할 때 좀 난감한데요. 일단은 인지행동 모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모델들마다 이제 배경이 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지행동 모델 안에는요, 행동주의 원칙이 들어가고 행동주의 이론 또 행동수정 모델 이게 안에 들어가요. 행동수정에 대한. 그래서 바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최근 10년간 5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저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론 요약 알짜 정리 위주로만 가는데 근데도 설명할 게 좀 많은데 부탁드리는 건 부족하다 느끼시면 이 부분은 오히려 기술론의 요 파트도 좋지만 인행사의 행동주의 공부하세요. 그 부분 성실하게 하신 분은 이 부분이 되게 가볍게 가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된 분은 이 부분에서 가볍게 못 가죠. 문제는 안 풀리고 설명은 부족한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팁을 좀 드리는 걸로 도움을 구합니다. 자, 첫 번째 복수 많은 이론 요약입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예, 인지행동 모델은 행동주의나 행동수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론적 배경으로 깔리기 때문에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 행동주의의 주요 개념에서 특징,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런 거, 대리적 조건화, 예. 인행사에서 정말 열심히 했죠. 고전적 조건화의 파블로프, 조작적 조건화의 스키너, 대리적 조건화의 엘버트 반듀라. 예,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설명 안 해요. 짧게 가고 키워드만 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 조금 볼 거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행동주의의 주요 개념, 특징.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특징을 조금 말하는 건 스키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나 심리내적 역동보다는, 그러면 뭐죠? 행동주의는 과거의 경험이나 심리적 역동은 주로 정신분석을 말하잖아요. 이거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학습된다고 본다. 예, 그래서 행동주의 우리가 환경 결정론, 그래서 우리가 스키너를 환경 결정론자다. 그리고 스키너를 아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기계론적 인간관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니 심리 내적 이런 거 아니다. 이쪽 입장은 뭐냐면요,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 환경에 의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 자극에 의해서 학습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혹은 부정적인 행동을 모방하거나 학습한 결과로 역기능적 행동을 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도와달라고 뭐 상담센터에 왔다면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 기질적으로 이상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뭐 키울 때 애착 뭐 이런 거보다 잘못된 반응이 얘에게 강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자, 자기 자신에 의한 조절 및 타인에 의한 조절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타인에 의한 조절, 그 다음에 제가 행동주의의 기본 특성을 말할 땐 스키너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스키너의 조작적 행동이죠. 인간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가 유쾌한 것이면 강화되고 불쾌한 것이면 감소 또는 소거된다. 예, 스키너의 조작적 행동. 예, 여러분 고양이 뭐 비둘기 다 실험하는데 뭐예요? 스키너의 그 비둘기 시험 보면 어때요? 내가 그 배를 쪼았을 때 먹이가 나오니까 그 결과가 만족했어? 계속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그러니까 원하는 먹이라는 강화물이 만족을 주면 계속 배를 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행동의 결과가 유쾌한 것이면 배를 내가 쪼았더니 먹이가 떨어지네. 그러면 계속 강화가 뭐예요?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를 쪼았더니 뿅망치가 머리를 쾅쾅 때리네요. 그러면 이제 감소되거나 이제 아무 반응도 없으면 또 소거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그래서 이 행동주의에서 크게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대리적 조건화에 의해 학습이 되는데 고전적 조건화부터 보겠다 그런 거고요. 고전적 조건화는 그 유명한 파블로프죠. 파블로프. 예. 파블로프 자체가 행동주의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유명한 거죠. 파블로프는요, 반응적 조건화라고도 얘기하고 고전적 조건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명칭 같이 외우시고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중성자극의 반응 유발 능력을 불어넣어 조건자극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예, 파블로프의 개실험.
바로 띠링띠링 종소리는 그냥 종일 뿐이죠. 중성자극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이거를 어때요? 먹이하고 고깃덩어리하고 연합을 시켜서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를 반복했더니 중성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바뀌면서 나중엔 뭐만 해도 띠링띠링만 해도 침을 흘렸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뭐만 해도 중성자극이었던 것들이 바로 서로 연합을 해서 반복을 했더니 나중엔 조건자극이 돼서 조건 반응이 생긴 거죠. 뭐만 해도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리는, 먹이가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요것들, 그래서 반응적 조건화에 의해 학습된 반응적 행동은 선행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예, 그래서 이제 띠링 고기,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유명하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이번에 조작적 조건화로 가겠습니다. 조작적 조건화, 아까 비둘기 실험 잠깐 얘기했죠. 스키너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반응에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증가되거나 감소시키는 거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 짝짓기가 중요한 거죠.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도 중성자극이지만 자극이고요. 고기도 자극이죠. 자극과 자극의 짝짓기, 고전적 조건화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행동 이후의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밖에 먹이가 있는데 아우 먹고 싶은데 뭐 간장에 뭐 생선이 있었다. 그럼 고양이가 고양이 상자 안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이 어때요? 생선을 먹을 수 없었는데 우연히 지렛대를 팍 눌렀더니 문이 확 열리면서 생선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자기가 한 반응의 결과가 생선이라는 강화물로 만족을 주면 계속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바람직한 행동, 원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강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행동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 내가 부저를 눌렀더니 먹이가 떨어진다. 비둘기. 그럼 계속 부저를 누르는 행동이 많아지죠. 예, 그 결과로 먹이라는 강화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고양이 실험이나 비둘기 실험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강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조작적 조건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강화와 처벌입니다. 예, 꼭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속어도 같이 알아야죠. 강화. 여기서 키워드 강화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근데 처벌은 다 감소해요. 여러분들 늘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화는 좋은 거, 처벌은 나쁜 거, 그런 거 머리에서 싹 지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강화와 처벌에서 중요한 건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고요. 강화는 목적이 뭐냐면 증가시키는 거고요. 처벌은 목적이 감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정적 강화가 있고요. 부적 강화가 있네요. 정적 처벌이 있고요. 부적 처벌이 있네요. 예, 이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화는 증가시키는 거, 처벌은 감소시키는 거 얘기했어요. 강화는 좋은 거, 처벌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적인 거는 무엇을 제시해서예요. 제시해서. 부적인 거는 제거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처벌에서도 정적인 거는 어때요? 정적인 건 제시해서예요. 처벌은 제거해서예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은 제시해서, 부적은 제거해서, 정적은 처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시해서, 부적은 제거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을 하면서 볼게요. 자, 강화, 증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물을 제시해서, 예, 긍정적 강화물을 제시해서 강조됐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하는 걸 증가시키고 싶은데 청소할 때마다 얘가 원하는 사탕을 줬다 그러면 원하는 사탕을 주어서 청소를 증가시킨 거. 예, 주어서 증가시켰으니까 정적 강화인 거죠.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혐오 자극을 제거. 아까 제거라 그랬죠. 부적은 제거해서예요. 혐오 자극. 여러분들 자동차 안전벨트 안 매고 출발하면 삐삐삐삐 소리 나죠? 싫잖아요. 그쵸? 매는 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매는 순간 소리가 없어지죠.
예, 그러면서 매는 걸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삐삐삐삐 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증가시킨 거지요. 제거함으로써. 바로 그게 뭐예요? 부쩍 강한 거죠. 자, 처벌, 감소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정적인 거는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그래서 동생을 너무 때리는 행동을 줄이고 싶어요.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정적인 건 제시해서인데 원치 않는 걸 제시해서, 너 동생 때리면 뭐 손 들고 서 있기 뭐 10분이야. 이런 거 원치 않는 걸 제시했으니까 정적 처벌이고요. 그 다음에 부적 처벌은 뭐예요? 이건 역시 감소가 목적인데 여기는 부적인 거는 제거해서요. 제거해서. 그래서 긍정적 강화물을 제거해서. 그러니까 얘가 너 일주일에 뭐 10,000원씩 받는 용돈을 없앨 거야. 동생을 때리면. 그러면 이거요. 내가 원하는 걸 제거해서 감소. 제거했으니까 부적이고 감소니까 처벌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시간 없는데 왜 예제 듭니까? 문제가 예제로 나옵니다. 예제를 보고 지금 이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속어를 하겠습니다. 속어는요, 행동이 강화되지 않으면 약화된다는 건데요. 속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약화되고 없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면 감소, 처벌하고 뭐가 달라야 하는데, 속어의 핵심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음으로써라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리적 조건화는 엘버트 반듀라가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반듀라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은 모두 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처벌이나 보상이 없어도, 그러니까 스키너가 되게 유명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처벌이나 보상 없어도 인간은 행동 습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만두라의 대리적 조건화에서는 모델링, 행동시험, 역할 연습, 사회기술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반두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리적 조건화 혹은 관찰학습, 사회학습 이런 용어로도 반두라의 이론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반두라 이론에서는 여기 안 나왔는데 이런 거죠. 자기 강화, 그다음에 자기 규제, 자기 조절,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이런 게 반두라의 아주 중요한 용어거든요. 좀 옆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타인이 강화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강화하고 자기 스스로 조절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힘을 믿어주면서 노력하는 그런 힘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만듀라의 자기 효능감, 자기 규제 이런 개념들도 같이 좀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고민인데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 기술 해갖고 여기 단어만 넣어드렸어요. 설명은 안 넣어드리고. 그래서 단어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요약집이기 때문에 안 넣어드리는 건데 우리 기본서에 가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들 조금 같이 보고 갈게요. 제가 이걸 뭐 깨알같이는 보지 않고요. 문제 나올 때 이 개념을 알아야 좀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 기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선행 조건의 회피, 선행 조건의 압축, 선행 조건의 재인식, 연쇄 행동의 변화, 멈춤, 언어적 지시, 사고 중단, 속어, 대체 행동, 행동 조성, 용암법, 모델링 등등 있는데요.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몇 가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선행 조건의 회피는 바람직하지 못한 표적 행동을 일으키는 상황에 거리를 두어 행동 발생을 방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만 가면 난리치고 누워버린다 그러면 회피는 아예 장난감 코너가 있는 데 가서 사지 않아도 되면 엄마는 만약에 야채 코너에 갈 거라면 엄마가 그러면 대형 마트 가지 않고 그냥 야채 가게를 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 조건의 회피. 그다음에 선행 조건의 압축이 있죠. 예, 이런 거는 문제 행동에 발생하는 범주를 허용되는 범주를 그냥 한 군데로만 정하는 거예요. 왜 카페 가시면 담배 피는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만 피세요.
강조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압축입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조건의 이제 제 인식은 문제 행동의 선행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밤마다 너무 야식을 한다면 음식에 대해서 저 빵 너무 맛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걸 먹으면 몇 시간을 또 걷고 뛰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 인식 체계를 바꿔주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개입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연쇄의 변화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쇄적으로 좀 일어나는 고리가 있잖아요. 예, 뭐 아빠가 엄마한테 화풀이 하면 엄마는 아이에게 하고 아이는 또 아빠하고 울고 가면 또 아빠 이렇게 반대는데 그것들을 의식하고 어때요? 연쇄적 그 고리를 끊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멈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행동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 같을 때 심호흡을 한다든지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멈춤 내가 내 안에 스탑이라고 외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많이 씁니다. 뭐가 이렇게 이제 나에게 힘든 상황에 생각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 자해들 좀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 스탑이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속으로 내 안에 방에 그걸 막 갈망하는 방에 턴온 불 켜진 방을 턴업 해갖고 불을 끄는 어떤 훈련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좀 보고요. 다른 거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것만 좀 볼게요. 행동 조성은 스키너의 그 쉐핑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고 그것이 증가하게끔 어때요? 조성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아까 고양이 상자 같은 경우에 배를 누를 때 먹이가 떨어지게 쉐핑 형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원리들이죠. 그래서 행동 형성, 행동 조성 같은 거는 특히 아동들 배변 훈련 같은 거 할 때 단계적으로 많이 하고요. 대체 행동 이것만 좀 설명을 같이 할게요. 행동주의 원리에서 뭐를 이제 행동주의 원리에서 또 하나 강조를 하는 거면 이건 최근에 행동주의에서 더 많이 강조하는데 뭐뭘 하지 말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그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요구되어지는 행동, 그걸 대체 행동, 그것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보시고요. 지금 요 설명들이 좀 부족하고 깝깝하시다 느낀다면 기본서의 요 파트를 조금 더 이렇게 빠르지 않은 언어로 얘기하고 있고 하나하나 좀 더 살펴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행동주의 요 파트와 관련돼서 기출문장 체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쉐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용어예요. 예, 그래서 인행사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조성, 쉐핑, 예, 또 어디에 있나요? 좀 방금 봤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15번. 예. 자, 요 쉐핑 특정 행동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작은 단위의 행동으로 나누어 과제를 주는 것 일단 읽고요. 그 다음에 15회 목표 행동을 세분화하여 연속적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 예, 여러분 그냥 쉽게 쉐핑하면요 대표적인 얘기가 아이들 배변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혼자 변을 보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너 이제 기저귀에 똥 쌌다고 황금변이라고 칭찬 안 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변기 가서 너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바로 그 아이가 혼자 변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를 목표로 삼았으면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 목표까지 갈 때 혼자 변을 보려면 처음에 싸하게 아픈 배를 알아야 되고 변기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고요. 엉덩이를 거기에 맞춰서 앉아야 되고요. 힘을 빵 줘서 넣고 그 다음에 물 내리고 뭐 하는 이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작은 단위로 행동을 나눠요. 그런 다음에 세분화한다라는 게 작은 단위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강화. 처음에 싸하게 아픈 배를 엄마 배 아야 엄마 똥 하는 거 그것만 하면 아이고 잘했어 해서 강화하고 얘가 그 강화물로 강화하고 원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변기 가서 앉으면 아이고 잘했어 하고 또 강화물로 강화하고 해갖고 마지막 이 혼자 변을 보는 것까지 완성하는 거 요런 거를 바로 쉐핑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성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이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비둘기가 난리 치다가 고개를 돌린다, 배를 확인한다, 배를
쪼은다. 이런 것도 다 단계를 만든 거죠. 예. 자, 그래서 쉐핑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배변 훈련 이렇게 좀 그냥 그렇게 좀 쉽게 묶어서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여기서 16회 속어는 중요하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관심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낮춘다. 그래서 처벌하고 다른 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속어는 중요해서 하나여도 좀 강조를 하고 갈게요. 예제로도 좀 많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것들 예제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적 처벌, 부적 처벌 그래가지고 그건 나온 걸 좀 확인을 하면 16회 때 정적 강화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15회 때 처벌에 대한 게 나왔죠. 15회 행동 수정은 처벌받은 그쵸? 요게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회 긍정적 강화 나왔고요. 정적 강화 같은 말이죠. 11회 때 부적 강화 나왔고요. 그 다음에 6회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이 개념이 헷갈린다면 이걸로 확인하세요라고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긍정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까 정적 강화, 정적 강화 제시해서라 그랬잖아요. 긍정적 강화물, 청소를 스스로 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할 때마다 사탕을 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긍정적 강화물 제시했다, 제공했다. 그래서 청소를 증가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은 처벌받은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처벌의 목적은 감소라 그랬잖아요. 줄어든다. 맞죠. 그 다음에 16회 행동 수정 모델에 따르면 긍정적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 강화니까 증가가 목적이죠. 그 다음에 11회 때 행동 수정 모델에서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킨다. 부적 강화 역시 증가가 목적인데 불쾌한 것들을 제거해서 아까 삐삐삐삐를 매는 순간 제거해서 벨트 매는 걸 증가시켰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줌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증대시켰으니까 강하고 원하는 걸 제시하고 준 거니까 정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용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감소시켰으니까 처벌인 거죠. 원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적 처벌인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것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로 좀 모아준 것들을 적극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나왔지만 요것도 문장 하나 잡고 가죠. 체계적 동감법. 이게 여러 연번에서 나오죠. 불안 자극과 불안 반응 간의 연결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 점진적으로 문제 상황에 노출시켜 문제 상황에 대해 둔감해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 자극과 불안 반응의 연결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잘못된 짝짓기를 뭐 하겠다? 역조건하로 풀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동감화 안에는 무슨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짝짓기, 연합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과 자극의 짝짓기란 거는 고전적 조건하였죠. 그래서 바로 이 체계적 동감화의 이런 문장들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 갈게요.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문제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봤더니요. 소거, 시연, 행동조성, 체계적 동감법,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요 바로 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들어간 개입기법들, 인지행동이라는 것 안에는 행동주의 원리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들 얼마나 아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소거.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 아니죠. 소거는 이런 게 아니라 감소를 시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처벌의 원리를 쓸 때는 제시하거나 제거하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 가셨죠? 나머지 볼게요. 시연, 클라이언트가 힘들어하는 행동에 대해 실생활에서 실행 전에 반복하는 거. 그래서 반복. 그러니까 시연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리허설, 반복해서 연습해서 실제 장면에서 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랬고요. 행동조성, 특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작은 단위 행동으로 나누어. 아까 배변 훈련, 그 다음에 나누어
두려워서 하는 거 이미 얘기했죠. 세분화한다 설명했고요. 체계적 동감법. 두려움이 적은 상황부터 큰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노출시켜. 이것도 위계적이죠. 근데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두려움부터 가고 긴장과 이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원리로 긴장되면 이완시켜서 이 정도는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다음으로 이거죠.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피드백을 통해 사고를 명료화하는 것 했죠. 이거는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속어는 예제로도 많이 문제가 나왔고 인행사에서도 속어를 정확히 아는가 물어보는 것들이 좀 제법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6회 때 문장을 보겠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만성적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실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지금 대중 앞에서 발표 불안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발표 불안을 이제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노력을 하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4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한 거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4가지를 했다. 4가지를 찾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더 올린 거죠.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그러면 발표를 못하는 거, 긴장 때문에 발표를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여줬으니까 뭐를 한 거죠? 모델링은 한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모델을 보여준 거니까요. 이후 사회복지사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실제 발표 장면에선 너무 힘드니까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사회복지사를 개구로 생각하고 여러 번 연습, 리허설을 한 거죠. 시연. 그 다음에요. 처음에는 2~3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 했고 발표에 앞서 사회복지사는 20초 복식호흡과 평화로운 하늘에 구름을 연상하도록 했다. 복식호흡 했어요. 뭐 했죠? 이완 훈련한 거죠. 또 평화로운 하늘, 마음으로 심상, 내 마음이 편해지는군, 뭐 난 구름에 누워있어, 뭐 이런 심상법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뭐 한 거죠? 이완 훈련한 거죠. 제가 호흡의 이완, 근육의 이완, 심상법 이런 것들이 이완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후 그룹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갔어요. 어떻게 키워갔냐? 사회복지사 앞에서 1명, 그 다음에 2~3명, 그 다음에 2~3명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더 키워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거 되게 큰 교양 수업이었나요? 한 200명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이때도 이제 그 발표를 하려면 복식호흡과 심상훈련 같이 했어요. 점점 더 늘려갔죠. 점점 인원을 늘려갔잖아요. 처음에 1명, 그 다음에 그래서 늘어가도 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점점점 가장 두려워하는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낮은 단계부터 한 거니까 체계적 둔감법도 한 거죠. 그럼 안 한 거는 정적 강화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어요. 정적 강화는 원하는 것을 주어서 제시해서 어떤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건데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4번인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푸셔야 현장에서 나 체계적 둔감화 들어봤어가 아니라 알아. 사용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어. 이게 실천기술론의 핵심이에요. 적용해서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A-로 변화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15회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행동수정 모델의 기법입니다. 처벌받은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그렇죠. 처벌 자체가 감소가 목적이다라고, 처벌은 감소가 목적이라고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2번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소거가 어렵다. 맞죠?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소거가 어렵다라는 건 연속적으로 강화되는 거는 소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간헐적으로는 언제 할지 모르니까 꾸준히 반응해요.
그래서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것보다 간헐적인 게 속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우리 책에 보면은 이거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뭐 변화, 가변 비율, 뭐 가변 비율, 고정 비율, 뭐 가변 간격, 고정 간격의 순으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을수록 꾸준히 반응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이 문장은 어려운 문장 아니죠. 디귿, 긍정적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킨다. 당연하죠. 강화, 그쵸? 증가잖아요. 예, 그리고 긍정적 강화라는 말은 정적 강화인 거고요. 자, 부적 처벌은 체벌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그랬는데요. 여기 감소시키는 거니까 처벌은 맞죠. 근데 제시함으로써니까 제시에서는 부적이 아니고 제시니까 정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맞는 건 4번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답률 좀 낮아요. 볼까요? 22%.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어려웠다는 것은 요 맥락들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고요. 예, 강화 스케줄 개념도 좀 약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장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요, 복습 3 정답 훈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복습 3 정답 훈련 가로 넣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예, 아까 증가는 뭐라 그랬죠? 강화 그랬죠. 그 다음에 감소는 뭐라 그랬죠? 처벌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좋다 나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강화의 목적은 증가다, 처벌의 목적은 감소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이 깊다. 예, 학생들이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요. 이거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자, 고전적 조건화는 중요한 게 뭐죠?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에요. 짝짓기. 그쵸? 그래서 어때요? 파블로프의 개실험에서 고전적 조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소리 띠링띠링 고기 하니까 나중에 띠링띠링만 해도 바로 중성자극이었던 종소리가 조건자극이 돼서 침을 흘리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죠. 아까 야구모자 쓴 사람만 봐도 파닥파닥 놀란 건 야구모자 이꼴 성폭행이라고 연합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조건화로 풀어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라보고 놀랐어요. 자라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실어나요. 놀랬는데 자라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모자 쓴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여자가 야구 모자를 쓴 성폭행을 한 남자는 남자 A인데 B, C, D, E, F, G까지 야구 모자만 썼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모자라는 유사성만 있으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죠. 그러니까 이 속담이 대표적인 고전적 조건화를 알려주는 속담인 거고 6회 때 나왔던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회초리 등의 혐오 자극을 제시하는 것. 자, 그러면 감소니까 뭡니까? 처벌이죠. 처벌. 여기 처벌은 나왔네요. 감소. 근데 제시했잖아요. 원하지 않는 걸 제시했으니까 이건 정적 처벌이죠. 예. 여러분들 회초리는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적의 키워드는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제시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용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좋지 않은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어요. 감소니까 이거는 뭐죠? 처벌이죠. 예. 근데 여기서 용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용돈을 제거한 거잖아요. 제거. 그러니까 얘는 부적 처벌이 되는 거죠. 부적 처벌. 제거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다 했나요? 예, 요거 같이 봤고요. 요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지금 골고루 다 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행동수정 모델에서는 처벌받은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고 전제한다. 그렇죠. 처벌은 감소가 목적이니까요. 맞았죠? 두 번째, 모델링, 역할 연습, 사회기술 훈련 등은 대리적 조건하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맞았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대리적 조건하나 엘버트 반듀라고요. 이것이 강조하는 건 간접 경험을 강조하면서 시행착오를 축소하는 거니까 요 모든 것, 모델링, 역할 연습, 사회기술 훈련이 그런 요소들을 만족시킨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속어는 반응을 강화 또는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랬는데 아니지요. 속어는 말 그대로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감소가 목적인 거죠. 강화 이게 아니고요. 감소가 목적인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선생님이 교실에서 막 떠드는 애한테 너 그렇게 떠들 거면 뭐 뒤에 가서 벌써 그게 아니라 떠드는 아이에게 아무 반응도 안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속어예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줄어들게 한 거. 예.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4번.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속어가 어렵다. 이거는 맞는 거죠. 연속적으로 강화된 거보는 예측하지만 간헐적인 건 언제일지 모르니까 꾸준히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봤거든요. 최근 10년간 5문제고요. 사실은 실천기술론 요 파트에서보다는 인행사에서 더 중요한 내용인데 실천기술론 인지행동 모델이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행사에서 좀 꽉 잡으셨다면 조금 덜 힘들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